안녕하세요. 이번 채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행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Effect of Audiovisual Stimulation of Adult Memory Performance Based Electroencephalography Wavelet Analysis라는 논문으로 이지의 웨이블렛 분석을 통해 시청각 자극이 성인의 기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로 임팩트 팩터는 5.1,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인간의 기억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은 수많은 연구에서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기억의 뉴로바이올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억 시스템은 각각 센서리 메모리, 숄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저장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센서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 수신된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로 이 정보를 성공적으로 인코딩할 경우 이제 숏텀 메모리로 넘어가 유지가 되지만 간섭이 발생한다면 해당 정보를 인간의 의식에서 영구적으로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숏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정보가 저장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리허설, 즉 다시 되새기거나 유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찬가지로 소멸되고 정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경우 이제 롱텀 메모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선 뇌 신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한 EEG를 활용하여 기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차르트 소나타 음악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모차르트 소나타가 감마, 세타, 알파 활동의 알파의 액티비티를 증가시켜 시공간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몇몇 연구들에선 화이트 노이즈, 즉 백색 소음이 인간의 인지 능력, 특히 시공간 작업 기억, 버벌 메모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모차르트 소나타와 그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하여서 이 두 가지 음원이 제시되었을 때 시각 메모리 능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60명의 건강한 피험자로부터 EEG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FP1, FZ, PZ, T3, T4 이 5개의 채널에서 취득되었는데 이 5개의 전극은 인간의 기억과 뇌의 청각 영역과 관련이 있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의 저자들이 1년 뒤에 발표한 논문, 즉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다음과 같이 FP1은 Attention, FZ는 워킹 메모리, T3는 버벌 메모리, T4는 이모셔널 메모리, PZ는 코그니티브 프로세싱, 즉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표는 추후 이제 연구에서 좀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함께 첨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극 조건은 모차르트 소나타 음악과 화이트 노이즈, 그리고 이제 컨트롤 그룹인 이제 콰이어트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비주얼 메모리 태스크를 진행하였는데 그림과 같이 이런 다양한 도형과 두 숫자가 함께 제시가 되면 피험자들은 2분 동안 이를 암기하게 됩니다. 이때 숫자의 길이를 두 자리와 네 자리로 구성하여 문제의 레벨을 조절하여 이제 쉬운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암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2분의 암기가 끝난 뒤에 피험자들은 30초의 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아래와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총 10문제라고 하였으나 자세한 실험 패러다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제 쉬운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를 어떠한 순서로 진행하였는지, 또 이제 피험자들 모두 이제 같은 문제를 암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암기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측정된 EEG 신호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웨이블렛을 사용하여 전처리 되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웨이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행되며 머슬 액티비티와 아이 액티비티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 DB3 마더 웨이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부터 8레벨까지 분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민스퀘어 에러, 즉 MSE 값이 낮을수록 잡음이 많이 없는 깨끗한 신호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레벨별 결과를 토대로 레벨 6 이상부터는 이 PZ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평균 MSE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여서 레벨 5 수준의 이제 그 DB3 마더 웨이블렛을 사용하여서 잡음을 추가로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투 웨이블렛의 순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으나 추정하면은 이제 그 머슬과 아이 액티비티 같은 이제 큰 아티팩트를 SWT를 통해서 먼저 제거하고
이후에 이제 마더 웨이블렛을 통해서 이제 추가 잡음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잡음이 제거된 신호는 디스크릿 웨이블렛 트랜스폼 DWT를 사용해서 이제 분해하였습니다. 분해의 경우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되었으며 이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감마, 베타, 알파, 세타 이렇게 총 4개의 대역에 대해서 이제 4개의 밴드로 분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다음과 같이 피처를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EG 신호의 평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또 피크 투 피크 이렇게 3개의 피처를 추출하고, 또 앱솔루트 리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릴레이티브 파워를 이제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제 파이널 리절트에서 이제 추출된 모든 피처들은 그 노멀라이즈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 결과, 즉 그 문제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 문제를 맞춘 거에 대한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논문에서 쭉 읽어봤는데 이제 그 EEG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은 따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EEG 신호의 평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피크 투 피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쉬운 레벨, 즉 퍼스트 레벨에서 FP1 채널이 다른 채널에 대비해서 컨트롤, 모차르트, 화이트 노이즈 그룹의 모든 조건에서 이제 높은 평균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려운 조건, 세컨드 레벨에서는 FP1 채널이 화이트 노이즈에서만 FP1 채널이 가장 높은 파워를 가졌고, 그 모차르트에서는 T4 컨디션에서는 FZ와 PZ가 이제 가장 높은 평균을 가졌습니다. 또한 피크 투 피크에서는 FZ와 FP1 그리고 이제 그 PZ가 이제 컨트롤 그룹 대비해서 이제 큰 값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이 특징들이 데이터 세트의 가장 높은 경향과 낮은 경향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 지표만으로는 그 성인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릴레이티브 파워에 대해 이제 그 파워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EG 리듬의 릴레이티브 파워 중 먼저 감마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감마 리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각 처리, 움직임, 또 이제 그 높은 수준의 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결과를 보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두 난이도 조건에서 모두 이게 지금 퍼스트 레벨 쉬운 난이도와 세컨드 레벨 어려운 난이도에 대한 결과인데, 두 난이도 조건에서 모두 그 컨트롤과 모차르트 대비해서 높은 감마 파워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입력 정보를 좀 더 잘 처리하고 메모리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모차르트 소나타의 경우 FP1, 이 파란색 FP1과 이제 회색 T3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에서 이제 그 T4 채널에서 이제 컨트롤 조건보다 떨어지는 값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뇌 지역별 역할과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은 FP1, T3, T4에서 이제 그 모차르트 음원을 들었을 때 컨트롤 그룹 대비, 즉 아무것도 안 들은 그룹 대비 그 감마 파워가 낮아진 것은 이 어텐션과 버벌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의 즉 주의력과 기억 능력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 음악이 그 피험자의 주의력과 감각 처리, 감정 처리, 즉 메모리 능력을 좀 방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 파워의 경우에는 이 액티브한 사고, 또 높은 각성과 이제 포커스, 집중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베타 파워는 제시된 비주얼 어세스먼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만 컨트롤 그룹과 그 모차르트 소나타, 화이트 노이즈 이 세 조건 간의 유의면 좀 큰 차이는 없어서 오디오 자극이 베타 파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저자들이 언급하였습니다. 알파 파워의 경우에는 이제 불안 감소,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감소, 창의적인 생각 향상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노이즈의 경우에는 쉬운 난이도에서 알파 파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제 그 피험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난이도에서 화이트 노이즈는
다른 조건 대비해 좀 값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어려운 난이도에서 피험자는 그 좀 약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문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두 난이도에서 모두 가장 큰 컨트롤과 화이트 노이즈 대비 가장 큰 알파 파워를 보여서 피험자에게 일관되게 좀 즐거움과 낮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타 파워는 명상, 내적 집중, 기도, 학습, 또 메모리 리트리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세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세타 파워의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조건 대비 오디오 자극을 들었을 때, 뭐 모차르트든 화이트 노이즈든 오디오 자극을 들었을 때 더 큰 이제 그 세타 파워의 증가를 보여서 청각 자극이 그 내적 집중과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차르트와 화이트 노이즈 간의 차이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동 결과로 제시된 10문제 중에서 피험자가 맞춘 점수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쉬운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에서 모두 컨트롤 조건 대비 화이트 노이즈와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을 때 정확도가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화이트 노이즈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컨트롤 그룹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행동 결과는 화이트 노이즈가 이제 모차르트와 컨트롤 그룹 대비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특히 컨트롤 그룹 대비해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EEG 결과 같은 경우에 아래 표가 이제 그 전체적인 밴드별 이제 릴레이티브 파워를 나타내는데, 다른 밴드 대비 파워가 높은 알파, 세타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피험자들의 집중력, 주의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마 파워의 경우 화이트 노이즈, 모차르트, 컨트롤 순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가장 크게 파워가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화이트 노이즈가 이제 눈으로 포착한 시각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베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자극을 들었을 때 컨트롤 그룹 대비해서 파워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제 피험자가 청각 자극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밴드별, 채널별 설명을 매우 상세하게 기입하였으며 이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아쉬웠던 점은 EEG 결과에 대해 통계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살짝 떨어졌고, 컨트롤, 모차르트,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릴레이티브 파워에서 이제 그 차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면은 좀 더 이제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